박혜학 교수입니다. 오늘 며칠 전 시행된 남북 간의 통신선 복원이 국내 정치용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며칠 전 뜬금없이 남북 직통선을 개통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7월 27일 오전 10시에 남북 간의 직통선이 전면 복원되었습니다. 사실은 전면 복원은 아니죠. 판문점과 서울 통일부 간의 직통전화를 개통했고요. 그리고 군 간의 서해 및 동해 핫라인을 개통을 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 직통선은 제외했습니다. 사실은 청와대 직통선이 가장 중요한 거죠. 이것만 봐도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언론에서는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북한이 단절한 후에 13개월 만에 복원되었다는 등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이 수차례 친서를 교환한 결과라는 등, 그리고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 간의 화상회담을 준비하는 등입니다. 여러분들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왜 갑자기 뜬금없이 별 신뢰도 없을 것 같은 통신선 복원을 홍보하게 되었을까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 통신선 복원이 뭐가 중요합니까? 사실은 통신선이 없어서 남북 간의 대화를 못했습니까? 중요한 것은 남북 간의 대화의 의지와 그 내용이지 선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 2020년 6월 20일에 북한은 개성 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발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아무런 사과도 없이 오히려 우리가 통신선 복원에 감지덕지하는 모습입니다. 왜 정부가 갑자기 이러한 조치를 하게 되었을까요? 이번 통신선 복원이 나만의 국내 정치용이 아닌가 하는 것은 북한의 고압적 태도를 보면 조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통신선 복원을 내부 매체에서는 보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통신선 복원 당일에 김정은은 연대급 이상 모든 지휘관과 정치위원들을 소집해서 대규모 강습회를 실시했습니다. 군대를 모아놓으면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군사력 증강과 전투준비 태세 강화를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북한은 전쟁 준비를 한 거지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서 핵이 언급 안 됐다면서 안도하고 있습니다. 진짜 정부의 임무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김여정이 담화문을 냈습니다. 단절된 통신선을 물리적으로 다시 연결시켜 놓은 것일 뿐 더 이상 의미를 달지 말아야 한다. 맞는 말이죠. 섣부른 억측과 해석은 도리어 실망만을 가져올 수 있다. 그러니까 남한 정부의 홍보에 완전히 찬물을 끼얹는 거죠. 그러면서 한미연합연습 중단을 요구해 왔습니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실시하는 것이 북한에게는 매우 기분 나쁜 일이라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볼 때 다음과 같은 합리적 의심을 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을까요? 남한이 일방적으로 액을 해서 겨우 복원한 것 같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남한이 어떤 대가를 약속했을까 하는 겁니다. 사실은 옛날에는 남북 정상회담 대가로 돈도 보내고 그랬잖아요. 이번에도 아마 한미연합훈련 중단할게 이런 약속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남북 관계를 추진해놓고 현 정부는 이것을 성과로 자랑하고 있습니다. 북한한테 굴종을 해서 통신선 복원 같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을 얻어내면서 자랑하는 거. 이런 대북 정책을 하려고 그러면 정부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전문가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누구든 이 정도 대북 정책은 합니다. 북한한테 굴종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야당의 주요 대선 주자들은 당연히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핫라인이 끊어진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 아닌가. 복원됐다고 해서 북핵 문제나 남북한 민감한 문제가 자체적으로 해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청해부터 집단 감염, 백신 부족, 무너진 경제, 망가진 부동산,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구속 등 악재가 이어지니 한다는 대처가 고작 북한발 훈풍 작전인가? 저는 충분히 이런 의심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또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이번 일을 가지고 마치 한반도 평화가 눈앞에 다가온 양 들떠서는 결코 안 되며 차분히 상황을 관리함으로써 진정한 평화로 나가야 할 것. 이런 남북관계 이슈가 국내 정치적 목적을 위한 일회성 쇼에 그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나름대로 조금의 지성이라도 가진 사람이라면 당연히 현 정부가 국내 정치용으로 이러한 통신선 복원을 북한에게 부탁했고 언론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실 현 정부로서는 국내 정치적으로 남북관계에서 어떤 진전을 이룩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통일부 한번 보시죠. 7월 초에 야당의 이준석 대표가 통일부 폐지론을 주장을 했습니다. 남북회담 같은 것은 청와대에서 다 하는데 통일부가 왜 필요하느냐 하는 거죠. 그러자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격한 감정을 드러내면서 항의를 했습니다. 통일부로서는 통일부의 존재의 이의를 국민들한테 입증할 필요가 있었을 겁니다. 또 8월에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을 축소해야 할 필요성을 정부는 인식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안보 전문가들은 4년 동안 실병기동훈련을 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 이런 우려를 표명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컴퓨터 모의 훈련에 그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훈련을 요구하는 일부 보수 국민들의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서 그 명분이 필요했던 겁니다. 북한이 이렇게 통신선 보건과 같이 남북 대화의 성의를 보이고 있으니 우리도 훈련을 축소하자, 이렇게 말하고자 했던 거 아닙니까? 실제로 한미연합훈련은 예정대로 실시하기는 했습니다만 결국 컴퓨터 모의 중심으로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통일부에서는 훈련을 연기할 것을 주장했다고 합니다. 훈련 안 하는 군대는 군대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 당국자들이 훈련을 하지 말자고 주장하는 것이 현 정부의 실태입니다. 그리고 지난 5월 21일 워싱턴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했었습니다. 그때 미국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약속한 게 뭡니까? 북한과의 대화 협력을 통해서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믿어달라,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국한테도 어떤 성과를 저는 과시할 필요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통신선 보고는 국내 정치용일 가능성은 사실 합리적 의심의 수준을 저는 넘어선다고 봅니다. 나아가서 이러한 것이 계속될 것이라는 것도 합리적 의심의 수준을 넘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걱정입니다. 제가 설명드릴 필요도 없이 국민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대북 유화 정책의 성적은 참담합니다. 현 정부는 2017년 5월 출범 이래 대북 유화 정책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 결과 3번의 남북 정상회담, 2번의 미북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성과는 뭡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북한의 고압적인 태도만 허용했을 뿐입니다. 이것은 대북 정책이 아니라 북한 기분 맞추기 정책이었을 뿐입니다. 그동안 북한은 뭐 했습니까? 대규모 핵 무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비판도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북한은 2020년에 이미 67개 내지 116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매년 12개 내지 18개를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의 핵무장이야말로 완전한 비핵화라는 판문점 합의의 정신을 근본적으로 위배하는 겁니다. 그런데 현 정부는 거기에 대해서 항의나 비판조차도 못해 왔습니다. 개성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시켜도 우리 공무원을 해상에서 살해, 소각해도 항의 한마디 못했습니다. 이게 무슨 남북관계입니까? 그리고 최근에 수차례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에게 친서를 보냈다고 하는데요. 친서 보낸 성과가 겨우 통신선 복원입니까? 비유를 들면 10억 원 사기 당하고 나서 사기꾼 비난도 못하다가 10만 원 돌려주니까 감지덕지않은 행태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남북관계를 하면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내년, 그러니까 2022년 3월 9일에 대통령 선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통신선 보고를 보면은 남북관계를 대선에 활용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이번 통신선 복원이 통일부 배지론, 한미연합연습 축소, 한미정상회담의 관련성이 있을 것 같다는 것은 저는 합리적 의심의 수준을 넘어서는 상당히 설득력 있는 추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여기서 그치겠습니까? 현 정부의 유일한 성과는 남북관계 개선입니다. 따라서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과거에는 북풍이라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북한이 도발하게 되면 보수 지향의 국민들이 결집하기 때문에 보수 정당에서 북한의 위협을 노출시켜서 결집을 노린다 하는 그런 비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북향을 우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남북관계가 잘 된다는 것을 과시함으로써 남북관계 개선을 바라는 국민들의 지지를 획득하기 위한 전략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박 전 국정원장이 임명될 때 야당에서 가장 우려한 것이 바로 이러한 북양 작전의 가능성 아니었겠습니까? 이제 정부는 이러한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좀 더 신중하고 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배밭에서는 각끈을 매지 않고 참외밭에서는 신발끈을 매지 않듯이 남북관계를 대선에 활용한다는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언론과 국민들이 철저히 감시를 해서 정부가 그러한 마음을 먹지도 못하고 또 성공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결국 국민들이 잘 감시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정부가 올바로 가느냐 잘못된 방향으로 가느냐가 결정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국민들께서는 남북관계에 대해서도 좀 더 냉정한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남북관계가 개선만 되기만 하면 무조건 좋은가 하는 겁니다. 굴종보다 좀 당당한 관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일시적인 성과는 아무런 유용성이 없습니다. 지속 가능해야지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생존을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들이 남북관계 개선만 되면 무조건 좋아하니까 현 정부가 통신선 보건과 같은 일회성에 구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현 정부의 대북 유화 정책에 대해서 정확하게 냉정하게 국민들께서 평가해야 합니다. 현 정부의 유화 정책은 결국 남북관계를 극도로 경색시켰습니다. 이 정도로 남북관계가 막힌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핵무장을 허용했습니다. 다른 어떤 정부의 대북 정책보다 실패한 거죠.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현 정부가 그래도 잘 해보고자 했던 것 아닌가 이렇게 자위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동기가 좋다고 해서 결과가 정당화됩니까? 그리고 국민들께서는 현 정부 여당이 앞으로 북양을 이용하고자 할 때는 단호하게 비판하고 질의를 철회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현실적인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지난 4년 동안에 현 정부가 달성하지 못한 일을 남은 7, 9개월 동안에 달성할 수 있다고요? 결국 현 정부의 국내 정치용 대북 정책을 예방하는 길은 국민들의 건전한 시민의식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대선이 가열될수록 현 정부가 북양을 사용하고자 하는 유혹도 증대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통신선 보건 사태를 유추하면 그 가능성은 낮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북한 정권에게 한국 정부가 약점을 잡혀서 국가안보에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북풍보다는 북양이 더욱 위험한 겁니다. 북풍은 국민들로 하여금 북한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도록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북양은 국민들의 대비태세, 경각심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무방비 상태로 북한의 위협에 노출되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일입니다. 그리고 현 정부는 이제 남은 7, 9개월 동안에 새로운 일을 벌려서는 곤란합니다. 4년 동안 못 해놓고 어떻게 남은 7, 9개월 동안에 뭔가를 이룩하겠습니까? 그 대신에 남북관계에 관한 교훈을 정리해서 차기 정부에게 잘한 것은 그대로 개선하도록 하고 잘못된 것은 반대로 하도록 인계하고자 노력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북관계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정부의 도덕성을 극도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일을 마음조차 먹지 않아야 될 것이고 국민들은 용납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아마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문제는 결국 국민 여러분들의 노력입니다. 여러분들이 깨어 있어야 현 정부가 북양을 이용하지 않을 겁니다. 사기꾼도 문제이지만 사기를 당하는 사람이 문제 아닙니까? 현 정부가 국민을 만만하게 보니까 이러한 통신선 보건과 같은 선동적인 조치를 감행을 하고 그것을 언론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선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 정부 인사들의 도덕 재무장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